김영환 충북지사가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확대 간부회의에서 충청북도의 최대 현안인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타운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를 확실히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5월 과기부에 관련 사업을 신청했지만 전문 인력 양성과 데이터 관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시 공무원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 등 공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청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만 선발해 대학생 사이에서도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던 아르바이트 예산을 어떻게 수년 동안 횡령한 것인지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공무원이 구속되며 청주시 행정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손을 댄 것으로 알려진 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 청주시의 경우 올해 여름방학에만 700여 명이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모집 인원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60명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학생들 돈 벌기도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는 거는 부끄러워야 되지 않나. 수년간 횡령이 이뤄진 데 대해 청주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관심이 집중된 사업인데다 인원, 장소, 기간 등이 드러나 조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 점검이 작동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횡령 혐의를 받는 5억 원 가운데 어떤 다른 예산이 포함돼 있는지는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예산이 얼마 정도? 그것도 제가 보고받은 건 없고요. 청주시는 오는 25일까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금 횡령을 방지하겠다며 모든 부서 보통예금 계좌를 전수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비 일탈 등이 끊이지 않는 청주시. 해결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신임 이광희 위원장 취임과 함께 곧바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당직 인선의 기준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승리할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병선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경선 승리로 취임한 이광희 도당위원장은 충북 북부권 탈환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충주, 제천, 단양 단체장을 한석도 얻지 못한 상실감을 극복해 보겠다는 겁니다. 단양의 어느 당원이 내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민주당 하고 있다. 그 말 듣고 북부권에서 이겨봐야 되겠다. 임기 2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이끌게 된 그는 충북도당의 당직 임명도 승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마에 대한 욕심, 승리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년 후에 지방선거를 그분들이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다. 바로 9개월 뒤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앞선 지방선거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승부를 가르게 될 거로 전망하면서 후보 공천은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사람들 중심이다. 이게 원내회를 막론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당원들의 흐름이나 이런 역동성에 많이 기대는 편이고요. 그게 2년 후에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다.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어떤 당 참여도 이런 부분들이 이 외연 확장에 있어서는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비판하거나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 활동 공간들이 이미 생겼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결국은 이제 그런 현상을
어떻게 사회적 동력으로 좋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전히 자신을 시민운동가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극단으로 가는 길은 최대한 피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면서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5개 종합병원 표본 감시 결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7월 첫째 주 6명에서 넷째 주 1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떨어진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청북도는 백일해와 수족구병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의 확진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개원한 단양군립보건의료원에 한 달 동안 10,000명 넘게 내원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단양보건의료원의 내원객은 11,258명으로 단양 인구의 절반 가까운 수준입니다. 특히 응급실은 804명이 이용했는데 외지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연간 40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인데 단양구는 지방소멸기금 확보와 시멘트 자원순환시설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챗GPT 등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전국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년 전부터 세종시에 살고 있는 베트남 출신 민하윤 씨. 민원 사항을 베트남어로 말하자 즉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소 변경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일상에서는 능숙하게 한국어를 하는 민 씨도 민원 관련 용어는 아직 낯섭니다. 세종시는 외국인 민원인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챗GPT 기반 번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민원 서식이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단어도 용어도 많으니까 그 외국인한테는 이 서비스가 있으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5,800여 명.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외국인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언어 장벽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어와 중국어는 물론 베트남어나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9개 언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우선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조치원과 전이면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서비스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단지가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외국인 유형을 살펴가지고 그 나라 언어에 맞는. 최근 세종 종촌동과 보람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AI로 로고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작사 작곡부터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 AI를 활용했는데 비용도 저렴하고 반응도 좋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려는 지자체의 노력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지난해 정부투자심사에서 2차례 반려로 제동이 걸렸던 제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제천시는 정부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비 지원을 포기하기로 하고 대신 충청북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오는 2028년까지 477억 원을 들여 연면적 9,500제곱미터, 관중석 3,300석 규모의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름 동안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른 청주를 비롯해 5개 시군에서 하루 8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